주식은 비싸다는 것만큼 큰 악재는 없고 싸다는 것만큼 좋은 호재는 없는데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20몇 년 만에 오는 83년부터 89년 그리고 2003년부터 2007년 그런 장을 생각해 보면 이번 장도 돈을 벌어야 되는 장.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점에서 잘 도망 나와야 되는데 소프트웨어 기업들한테 이 칩을 팔아먹는 엔비디아 먼저 올랐고 그 다음에 브로드컴 올라가고 최근에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들 쫙 다 올라왔는데 그 AI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1년 이상 옆으로 기면서 못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좀 도망 나와야 되는데 뭔가 트리거가 항상 있다는 거죠. 그렇죠. 트리거. 우리는 요즘 이제 반도체가 워낙 좋잖아요. 닷컴 버블 당시에 반도체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는가? 네, 필반 지수를 봤더니 박 대표님 지금 시장에 몸담으신 이래 이런 초강세장은 솔직히 처음이죠. 네, 제가 이렇게 강했던 적이 언제였나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요. 예. 84, 5, 6, 7년 뭐 요때 86, 87, 88 요때는 뭐 80%도 오르고 70%도 오르고 되게 강했었더라고요. 연간. 네. 예. 그래서 아마 소장님이 이 업계에 들어오신 게 거의 87, 88년도 아니세요? 아닙니다. 저 그때는 제가 대학원 간 게 86년이고 88 그때는 솔직히 그겁니다. 그 훈련소에서 빼기 치고 있을 때라 가지고. 아, 그러시군요. 근데 그때 그거 아닙니까? 3조 호황 아닙니까? 예, 3조 호황이었을 예. 때고 저는 94년 8월에 입사를 했었기 때문에 94년 8월부터 95년 1월까지 그때 삼성전자가 9만 원에서 한 15만 원 갈 때 그때 이제 잠시 보고요. 그러고 나서 95년부터 장이 좀 이상하더니 96년에 뭐 태국 바트암 무너지고 그러다가 97년에 IMF 터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서 강세장이 뭐 99년도에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277에서 1000 가는 장이 도래하긴 했었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경제가 박살났다가 올라간 거였고 제가 있으면서 좀 강했던 장은 아무래도 뭐 2003, 4, 5, 6, 7 요때 5년 연속 시장이 올랐었거든요. 금융이 오기 전에. 네. 예. 그래서 그때 5년 동안 양봉이었고 그때가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도 강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브릭스, 골디락스 뭐 이러면서 우리 시장이 강하고 2007년도에 펀드 열풍이 있었을 때 그때 당시에 2007년 11월 달에 인사이트 펀드라고 그랬죠. 3일 만에 4조 팔릴 때 네. 근데 사실 그때 2007년 10월 달에 미국장이 한번 급락하거든요.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예. 2007년 10월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11월 초에 3일 만에 4조가 몰리는 그런 펀드 열풍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미국 안 쳐다봐도 돼. 중국이 있으니까. 네, 그러면서 중국 성장해요. 근데 왜냐하면 2007년도에요. 중국의 GDP 성장이 14.2% 나왔거든요. 아니 바로 옆에 엄청난 성장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이 서울역에 사람들이 마구 왔다 갔다 하는데 딱 옆에 있는 편의점 개념이었거든요. 뭐 유동 인구가 엄청나니까 중국의 고성장에 우리나라가 딱 바로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그때 뭐 돈 버신 분들이 사실 우리 업계에 되게 많으셨거든요. 네, 그랬다가 2008년도에 박살이 났고 그 다음에 2009, 10, 11년도에 3년 연속 뭐 그때 칠공주 장세, 차화정 장세가 있었지만 칠공주. 네, 그때도 보면 890까지 빠졌다가 2080까지 쭉 올라오긴 했었지만 뭐 2, 3년 반짝하는 장이었었거든요. 예. 근데 작년에 75.6% 오르고 아니 올해도 77% 올랐어요. 벌써. 오르니까 이 2년 연속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장은 찾아봤더니 86, 87, 88. 네, 그때 뭐 아시다시피 85년 9월 달에 있었던 플라자 합의 이후로 뭐 달러가 엔달러 환율이 240에서 120 갔으니까요. 달러 약세 속에 뭐 이머징 마켓 특히나 이제 그때 아시아 버블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일본 시장, 한국 시장 그렇게 많이 올랐었는데 요 차트 그때 차트가 있거든요. 요 차트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더 훨씬 명확한데요. 요때가 이제 84년, 85년, 86년, 87년,
88년. 하하. 88년은 우리나라 88 올림픽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89년도에 살짝 오르는 척 하다가 90년도에 이제 시장이 박살나지 않습니까? 지금 Y축 보니까 이게 로그 차트구나. 예, 요거의 로고 차트. 예, 예. 로고 차트로 안 보면 여기가 이제 100에서 1000 가는 장이었기 때문에 100에서 1000 가는 거. 예, 지금은 이번에 우리가 4,000 뭐 300 언저리에서 순식간에 지금 7,500 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때 86, 87, 88이 요때 엄청 강했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봉의 크기를 보면 이때 말고는 이렇게 2년 연속 강하게 간 장이 그렇게 찾아보기는 힘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저도 회사를 지금 설립한 지 이제 5년 됐었거든요. 네. 5년 됐는데 예전에 박현주 회장님이 97년 요때 하고 IMF 갔었잖아요. 그래요. 그러고 나서 98년, 99년도에 이래 급등장에 음. 수익 많이 내셨고 그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있고 나서 2009년, 10년 요때 자문사들이 그때 막 좀 많이 흥했었고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시장이 좀 코로나 때처럼 1,400, 1,500 갔을 때 이래 자문사를 해야 좀 확 올라올 때 수익을 좀 내드리면서 우리도 고객으로부터 성과 보수도 받으면서 돈 좀 예. 벌 건데 그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2,500에서 지금 7,500 가는 이런 장이 도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야 그래도 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버티고 있으니까 이런 장을 경험하는구나. 네, 그렇게 해서 참 다행이고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근데 하나 정말 재미난 게 방금 예. 말씀하셨듯이 이 S&P 500하고 우리나라 지수랑 1980년대 똑같이 100이었거든요. 예. 똑같이 100이었어요. 예. 근데 우리가 너무 한국장은 안 되고 미국장만 돼. 예. 그리고 또 아까 2007년처럼 네네. 이제는 중국 시대니까 미국 안 되고 한국만 될 거야. 이렇게 너무 이분법적으로 절대 생각하면 안 된다는 점이 요때 당시에도 80년대는 뭐 아시아장이 워낙 좋았었고 그리고 90년도 들어와서는 우리가 뭐 IMF 겪고 뭐 이런 와중에 미국 시장은 PC 혁명에다가 닷컴 버블 때까지 닷컴 엄청 올랐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닷컴 후유증이 있고 나서 한 14년 동안 옆으로 길 동안 우리나라 시장은 중국의 성장에 의해서 또 이렇게 올랐었고 네, 그리고 이때 2012년 언저리부터 미국은 혁신 기업이 많이 탄생합니다. 2007년도에 애플 아마존 나왔죠. 애플 아이폰 나왔죠. 2007년에. 예. 그리고 클라우드 한 15년 전에 클라우드가 뭐야? 마치 최근에 뭐 AI, LLM이 뭐고 뭐 토큰이 뭐고 이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클라우드 뭐가 뭘 어떻게 한다는 거지? 그랬었는데 아마존이 클라우드 서비스로 마이크로소프트도 클라우드 하면서 요때 당시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나중에는 플랫폼 기업까지 미국 시장은 뭐 미국 기업은 주구장창 올랐는데 우리는 박스피에 막 갇혀 있었던 거죠. 저 박스피 우리 몇 년 갔었죠? 요때가 2011년 8월이 그때 고점이었고요. 예. 그러고 나서 2012년, 13년, 14년, 15년, 16년까지. 맞아. 예. 그리고 16년 하반기부터 반도체 랠리가 오면서 16, 17, 18년 1월까지. 갔다가 예, 요때 바짝 갔다가. 이제 코로나 맞을 때까지 조금 장 안 좋았고. 맞아. 예. 그러고 나서 코로나 이후에 3,300 갔다가 예. 또 뭐 주저앉았다가. 근데 미국은 자세히 보시면 미국은 그러면 그 이후에 또 뭐 혁신 기업이 탄생했나? 탄생했죠. 22년 11월 달에 챗GPT가 나왔으니까요. 어허. 그렇게 챗GPT가 나오는데 우리가 혁신이라는 거, 예. 혁신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 이러는데 혁신은 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는데 혁신은 말 그대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신기술이 나왔을 때 이 주식을 투자해야 돼 말아야 되는 기준은 그래서 생산성이 향상되는가? 해보면 되는데 PC 처음에 뭐 타자기 쓰다가 워드 프로세서 쓰니까 너무 좋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엑셀 쓰니까 너무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산기 안 주셔도 되고 아이폰 스마트폰 쓰니까 너무 좋았지 않습니까? 그 뭐 걸어 다니는 컴퓨터가 되고 이 안에 카메라, 녹음기 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예. 그죠? 그러면 저희가 뭐 양자 컴퓨터 뭘 어떻게 지금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전 투자 안 해요. 투자 안 해요. 근데 지금 AI, 뭐 챗GPT, 예. 제미나이
이런 거 써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죠. 예. 안 그러면 일일이 밑에 직원들을 눈치 보면서 아 이것 좀 조사해 올래? 막 이렇게 부탁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제미나이나 챗GPT는 뭐 화도 안 내요. 화도 안 내. 예, 뭐 시종일관 뭐 하면 또 답 쫙 달고 난 다음에 밑에다가 혹시 이런 식으로 제가 자료 만들어 드릴까요? 하면서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생산성의 혁신이 나오는 부분은 사실 거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이제 닷컴 버블의 시리즈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닷컴 버블 무너질 때 저는 생생히 봤거든요. 봤었는데 그때 당시에 온라인 와 이제 온라인 세상이 도래했구나. 예. 한데 써보려고 하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때 이메일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예, 편했지만 예. 뭐 그림 한 장 보내기가 어려웠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디디디디디디 전화 걸어가지고 예, 전화 모뎀으로 연결. 모뎀으로. 네, 모뎀으로 연결하면서 띠 소리 나가다 찰칵 하면서 예, 뭐 예. 그리고 텍스트 정도나 가지 저게 그림 한 장 안 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닷컴 기업들이 많이 탄생했지만 그래서 인프라가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돈 버는 기업이 없었어요. 돈 버는 기업이 없다 보니까 아마존 같은 기업이 95년인가 상장했다가 100배 올랐었거든요. 예. 100배 오르고 다시 95% 빠졌어요. 100불에서 다시 5불까지 갑니다. 어허. 그게 왜 그러냐면 돈을 못 버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는 누구보다도 보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보면서 항상 지난번 작년에도 아 이제 뭐 퀀트적으로는 뭐 조심해야 되고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시장 빠지면 또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준 박앤세일이네 하면서 막 밑에서 사는 거 좋아하지만 예. 이렇게 장이 좋을 때는 항상 좀 조심하는 편인데 그래서 지금이 닷컴 버블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비슷한 점도 있고 아닌 점도 있어요. 어허. 그 부분을 오늘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비슷한 점을 먼저 들을까요? 비슷한 점을 먼저 듣고 아닌 점을 들어야겠다. 네. 그죠? 예. 예.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비슷한 점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자, 이게 닷컴 버블 당시에 시가총액 1등을 기록했었던 시스콤입니다. 시스코 시스템. 예. 시스코 시스템즈 1993년부터 예. 요때 보시면 예. 1달러 04센트 1달러짜리가. 1달러짜리가 82불을 가요. 오. 그러니까 80배 올랐습니다. 그래요. 80배. 예. 예. 80배를 올랐는데 2000년 요 3월 달에 82불이 가면서 시가총액 세계 1등이 되죠. 1등이 되는데 시스코 시스템즈의 네트워킹 장비를 써야 뭔가 닷컴을 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추게 되니까요. 하드웨어를 시스코를 통해서 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렇게 시스코의 주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이때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세계 시가총액 1등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어떻게 망가지는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항상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자, 2000년부터 2002년까지 2년 6개월 만에 8불까지 다시 빠져요. 82불이 8불 됩니다. 저것도 지금 로그 차트구나. 네, 요것도 로그 차트이기 로그 차트라서. 네. 여기는 1불이고요. 그래서 98년부터 예, 오르기 시작한 예, 걸 예, 2년 만에 그냥 예. 다 빼버립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95% 마이너스가 났고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시스코는 PR은 도대체 얼마였을까? 어허. 그런 부분이 우리가 그러네. 궁금하네. 궁금하죠. 예. PR이 요 노란색이 PR인데요. 130배 갔었어요. 130배. 130배. 그러면 비슷한 거 중에 지금 노란색이 PER. PR입니다. 초록색이 예. 초록색이 주가. 주가. 시스코 주가. 예, 그리고 요 흰색은 뭐냐면요. 예. EPS예요. 아하. 그러면 EPS는 계속 증가했죠. 예. 요 닷컴이 깨졌을 때는 EPS가 확 빠졌다가 어허. 나중에 EPS가 요 닷컴 수준까지 회복했잖아요. 예. 회복했는데 주가는 82불에서 박살 나가지고 밑에서 헤매면서 아직까지 헤매고 못 올라오다가 이번에 드디어 26년 만에 회복한 겁니다. 26년 만에. 네. 자, 그러면 이때 PER이 얼마였나 보면 130인데 근데 최근에 130배짜리가 있냐 없냐 보면 있어요.
팔란티어도 그랬고 음. 엠노빈이나 이런 기업들 그다음에 그게 다 어떻게 보면 AI 소프트웨어 기업이고 네. 얼마 전에 엔비디아도 뭐 70배, 100배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EPS가 계속 올라오면서 지금은 20배까지 착해졌습니다. 예. 착해졌어. 네. 이렇게 두들겨 맞기 전에 미리 예. 미리 착해진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PER이 130배였다가 박살이 나거든요. 아. 근데 EPS가 나중에 이제 회복되긴 한데 요때 보면 이익 추정치 요게 EPS인데 이익 추정치가 확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예. 그러면 예. 요때가 요게 요 표가 생략이 됐는데 그냥 설명을 드리면 요때 당시에 시스코가 그러면 주가가 왜 저렇게 올라갔냐면 통신 장비 네트워킹 장비를 하는 회사다 보니까 그때 97년, 98년, 99년에 뭐 패치닷컴 이런 거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뭐 닷컴 아류작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생길 때 IPO만 하면 돈이 들어오니까 IPO만 하면 돈이 들어오니까 그 돈으로 통신 장비 사는 거죠. 우리 앞으로 이런 닷컴 서비스를 하는 거니까 네. 그 기대감에 예. 들어왔는데 돈을 못 번 거죠. 돈을 못 벌고 그러면 시스코는 그런 기업들이 장비를 사주니까 처음에는 돈을 벌었어요. 여기 또 보시면 EPS가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마지막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최근에 순환 출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예. 뭐 해가지고 내가 니네 회사 지분 사줄 테니까 돈 주면 그 돈으로 우리 거 엔비디아 칩 다시 그 사줘. 엔비디아가 돈 주면 오픈 AI가 그 돈 받아갖고 엔비디아 칩 사고 하는 그거. 빙빙 오라클도 도는 거. 오라클도 그것도 마찬가지. 하면 예. 내가 하면서 그 돈이 그 돈인데 그 돈이 그 돈인데. 그 돈인데 예.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때도 그런 게 있긴 있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그러면 빌려줬는데 나중에 돈을 벌어서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회사의 지분을 취득을 했다고 해서 그 회사가 돈을 못 벌고 결국 망하게 되면 그게 결국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때 당시에 시스코가 많이 네트워크 장비도 팔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요. 매출은 증가하는데 이익이 안 증가해요. 그러면 소위 이제 쉽게 말하면 외상 매출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돈을 못 받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네. 그런 상황이 되면서 2000년 하반기에 매출 증가율은 계속 50%였거든요. 그런데 이익이 늘어나지 않으면서 영업이익률이 계속 툭툭툭 떨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주가가 박살이 먼저 났는데 지나고 보니까 주가가 먼저 박살이 났는데 2001년도에 적자 전환해요. 결국은 외상 매출했던 거 못 받는 못 거죠. 받았고. 왜냐하면 앞단에 닷컴 기업들이 다 망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순식간에 무너졌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러면 이제 좀 비슷한 점 아닌 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요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예. 자 그때 우리는 요즘 이제 반도체가 워낙 좋잖아요. 예. 반도체가 좋으니까 닷컴 버블 당시에 반도체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는가 필반 지수를 봤거든요. 네, 필반 지수를 봤더니 필반 지수도 똑같이 3월 달에 고점을 치긴 칩니다. 저때가 몇 년도입니까? 2000년 3월 달에요. 2000년 3월에 닷컴버블 무너지기 전에 그때 딱 무너지기 전에 한번 시스코도 그렇고 필반 지수도 그렇고 나스닥도 요 3월 달에 고점을 예. 치는데 예. 그러고 나서 확 무너지다가 반도체는 반등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래도 여기 1300에서 1200 언저리까지는 반등이 들어와요. 예. 7월 달인데. 예. 그러다가 나중에 8, 9, 10 되면서 무너지거든요. 그러면 요때 당시에 나스닥은 어떻게 됐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스닥이 2000년 3월에 5132였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4월 달에 박살이 나죠. 음. 얼마까지 빠지냐면 3000까지 빠집니다. 5000에서 3000 가면 3000. 지수가 40% 빠진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고 나서 반등은 들어가는데 4100 언저리까지 밖에 반등이 안 들어가요. 네, 그러고 나서 나중에 1100까지 다시 80% 마지막에 빠지는데 제가 요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닷컴 버블이 붕괴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래도 반도체가 제일 마지막에 빠지고 반도체는 그래도 탈출할 기회를 준다는 거죠. 기회는 주더라.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0% 언저리에서 야, 시장 분위기 안 좋네. 여기서 이제 잘라야 돼 하고 탈출할 기회를 주더라는 거고. 자,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보면 소프트웨어 기업이 안 좋죠. 그래요. 하드웨어를 예. 구축하는 예. 인프라를 구축하는 처음에는 엔비디아가 먼저 올랐고 그다음에 24년 하반기랑 작년에는 팔란티어를 비롯해서 소프트웨어 예. 기업들, 스포티파이 이런 것까지도 다 올랐었어요. 그런데 작년 10월에 고점 치고 나서 최근에 한 4, 5개월 동안은 소프트 기업들이 많이 빠졌어요. 많이 그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최근에 보면 많이 빠졌거든요. 저 그러면 닷컴 때는 어떻게 됐나 보면 요 마이크로소프트가 99년 12월에 고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1월, 2월 빠지고 3월 달에 시장은 신고가를 내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신고가를 못 내요. 그리고 4월, 5월, 6월 반등 들어가다가 7, 8, 9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60불에서 그냥 20불까지 쭉 빠집니다. 예. 빠졌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보여드리면 당시에 이제 아마존이 시스코의 장비를 사주는 서비스 회사잖아요. 예. 아마존의 주가를 보시면 99년부터 왔다 갔다 하다가 99년 12월 달에 살짝 신고가가 나는 듯 하다가 그 다음부터 요게 주봉이니까 12월 둘째, 셋째, 넷째 빠지고 1, 2, 3 빠지고요. 그 다음에 2월 달에도 전고점 못 가요. 옆으로 막 깁니다. 옆으로 기다가 나중에 이래 무너지는 모습이. 그래서 최근에 서비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가 별로 안 좋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번 하반기까지 올해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해 다 합쳐가지고 한 600조를 벌고 내년에 800조를 벌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닷컴 시절에 그 네트워킹 장비를 공급하던 그 회사의 개념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예.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칩을 만들든지 아니면 메모리를 만들어서 공급하던 업체든지. 그런데 이 칩을 누가 사주냐는 거죠. 그러면 다 앞단에 있는 메타가 됐던 그 서비스 회사들이 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서비스 회사들의 주가에서 먼저 조짐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도 저희가 매 분기 실적 발표할 때마다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캐펙스 가이던스를 보거든요. 예. 그래서 니네들 다음 분기에는 캐펙스 투자 얼마 하는데 왜냐하면 그 캐펙스에 반도체를 사가는 게 다 포함되니까. 예. 지금까지는요. 지금까지는 최근에 재작년에 막 엔비디아 주가가 한창 올라갔을 때 야, 25년도에도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했는데 25년도에도 계속 질러대더라고요. 야, 얘네도 뭐 계속 사네. 근데 올해 들어와서도 보니까 뭐 연구체 발행하고 회사채 발행해서도 질러주고 있잖아요. 예, 돈 빌려서. 예. 아직까지도 사주는구나. 그러니까 디램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반도체 이번에 워낙 이제 주가가 많이 좋았으니까 이걸 고점에서 잘 도망 나와야 되는데 그 시그널이 뭘까 제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닷컴 시절에 서비스 기업들의 주가가 먼저 둔화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고요. 예, 예. 자, 그러면 지금이 99년도인지 2000년 초인지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때 당시에도 아마존 같은 게 이제 110불이었다가 꽤 많이 빠지기도 합니다. 예. 한 50불까지 빠지기도 해요. 99년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저는 팔란티어나 이런 기업들을 이제 유심히 보거든요. 207불 갔다가 120불 때까지 빠졌다가 지금 145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서비스 기업,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돈을 벌면 AI 서비스 기업이 돈을 벌면 계속 질러댈 거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돈 버니까. 그러죠. 네, 그러면 그 기업들이 돈을 벌면서 다시 주가가 올라올 건데 요때처럼 98년 요때처럼 계속 고점을 뚫으면서 조정은 있었지만 계속 뚫으면서 올라가는지 아니면 요렇게 1년 내내 박스 피에서 갇혀 있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 힘이 없이 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지 이게 저는 앞으로 6개월 동안 계속 소프트 기업에서
답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비슷한 점 하나 말씀드릴게요. 비슷한 점. 최근에 보면 소비재 안 좋죠. 소비자 안 좋죠. 소비재 미국이나 한국이나 소비재 다 안 좋습니다. 그죠? 맞아요. 자, 소비재가 안 좋았는데 닷컴 시절에는 그러면 어떤 조짐이 있었나 보면 닷컴 시절에 94년 코카콜라가 17불에서 83불까지 98년 7월입니다. 예. 98년까지 주구장창 올랐거든요. 그래서 역시 워런 버핏 하면서 막 야, 어째 저 월봉이긴 한데 어째 그죠? 조정 나온 조정 한 번 없이 쭉 가버리네. 그래서 워런 버핏 대단하시다 했었고요. 예. 그러고 나서 98년 7월이 고점이었어요. 그리고 98년 8월에는 러시아 디폴트 있고 요 98년 10월에는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파산하면서 예. 시장 마켓 자체가 그때 확 빠졌을 때인데 그런데 98년 하반기부터 99년에 장이 날아갔잖아요. 예. 아까 보셨듯이 예. 나스닥 날아가더거든요. 예. 요 98년 요때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망하고 그리고 1100에서 5100까지 이렇게 지수가 5배 오를 동안 코카콜라 주가를 보시면 빠지고 있네. 계속 빠져요. 예. 계속. 예. 그래서 돈이 야 지금 소비재 할 때가 아니야. 코카콜라 같은 거 할 때가 아니라 세상이 이제 온라인 세상으로 바뀌는데 이 세상이 변하는 혁신에다가 투자해야지 하면서 소비재 팔아서 저쪽으로 갔다는 거죠. 텔 있나, 닷 있나, 컴뭐 이런 있나 그거 찾았죠 뭐. 그러니까요. 회사 이름에. 예. 예. 닷 있냐 뭐 그거 찾으면서 뭐 닷컴만 하면 막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소비재들이 안 좋아요. 최근에도 보면 소비재들이 안 좋았습니다. 예. 그러다가 뭐 소비재 그러면 뭐가 안 좋았었지 생각해 보시면 삼양식품 오늘은 좀 많이 올랐지만 최근에 삼양식품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이 그러면 잘 안 팔리냐? 잘 팔려요. 그래 잘 팔리는 소비재인데도 계속 이렇게 차트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예. 이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닷컴 버블이 딱 붕괴되기 시작한 요 4월 달부터 여기 코카콜라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점은 소비재 안 좋고 최근에 소프트웨어 기업들 별로 안 좋고 근데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한테 이 칩을 팔아먹는 엔비디아 먼저 올랐고 그 다음에 브로드컴 올라가고 최근에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들 쫙 다 올라갔고 거기다가 어제 뭐 암 같은 것도 올라오고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부터 이렇게 다 올라왔는데 이 랠리를 즐기되 언제 도망 나와야 되는가에서는 방금 보여드렸듯이 이 소프트웨어 그 AI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1년 이상 옆으로 기면서 못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좀 도망 나와야 되는데 자 그런데 뭔가 트리거가 항상 있다는 거죠. 그렇죠. 트리거. 예. 그러면 계속 이렇게 주식을 사다가 주식을 더 이상 사기가 부담스러워지는 게 뭐냐면 금리잖아요. 그래서 요때 당시에 페드가 98년도 요 금리 차트가 여기 있네요. 98년도에 5.5 언저리였다가 그 러시아 디폴트 나고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망가지니까 요때 금리를 3번 내립니다. 예. 내렸죠, 그죠? 예. 4.5 내렸다가 뭐야 장 살아나네 괜찮네 하면서 앨런 그린스펀이 다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죠. 4.5에서 6.5까지 올렸잖아요. 6.5까지 올려놓고 기준금리가 아니고 10년물. 요건 10년물이고요. 뭐 뒤에 나중에 정책금리가 나오긴 한데 비슷하게 가니까. 네, 비슷하게 가니까. 예. 자 그래서 2000년 한 5월까지 금리 계속 올렸거든요. 근데 10년물이 항상 먼저 가죠. 먼저 갔다가 나중에는 금리는 올렸는데 10년물이 빠져요. 빠지면서 이때부터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을 때는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나중에 하게 돼요. 저때가 또 저 그린스펀이 벙쪄가지고 수수께끼가 그린스펀이 수수께끼 하던 시절 아닙니까? 맞습니다. 금리는 올리는데 국채 수익률은 떨어져. 그러니까요. 또 중국이 엄청 사재꼈고 남는 달러 가지고. 예. 그래서 이렇게 예. 금리가 먼저 빠지고 뒤늦게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요 회색 부분이 소위 말해서 리세션이 있었던 그 구간인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다시 빠지게 되는데 이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뭐 중동 전쟁이 발발했을 때 3월 초에 시장이 급락했잖아요. 네. 예, 유가가 금리를 자극할까봐 급락한 거잖아요. 근데 금리가 우리가 뭐든지 그 임계치가 있거든요. 임계치. 그 임계치가 그냥 이렇게 톡 때리면 안 아프죠. 네. 세게 때려야 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임계치 수준에 다다르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4.4, 4.3 정도는 시장이 약간 하긴 해도 견딜 만한 그래요? 수준이다는 예. 거죠. 그러면 최근에 어느 수준까지 갔을 때 주가가 확 빠졌나 보면 23년 8월, 9월, 10월 그때 나스닥하고 S&P 500이 3개월 연속 음봉이 나오거든요. 예. 그때 10년물 국채금리가 10월 초에 5%를 찍게 되죠. 네, 확실히 4.5를 넘어가게 되면 아프다는 거죠. 그래요. 네. 그래서 이번에 4.4 언저리까지 갔을 때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3월 달에 시장이 반등이 들어가다가 다시 5,050까지 빠졌던 이유가 이게 금리가 유가 같았지 막 올라가는 듯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 그때 이제 3월 말에서 4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구석기 시대로 만들어 버리겠다. 뭐 이 얘기에 그러면 유가가 또 130, 150 가면 금리를 자극하면서 그러면 소위 말해서 닷컴 시절처럼 예. 실적이 안 나는 주식은 다 와장창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이 반등이 살짝 들어왔잖아요. 예. 지금 알트코인도 작살나고 있고. 네. 왜냐하면 뭔가 이익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아니다 보니까 박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1년 동안에 저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20년 만에 돌아한 엄청난 강세장이에요. 지금. 네. 예. 요때 1984, 85, 86, 87 5년 연속 양봉이고 3, 4, 5, 6, 7 5년 연속 양봉이었고 저는 2029년까지 좋은 장이라고 봅니다. 좋은 장이라고 보는데 좋은 장이려면 반드시 필요 충분 조건으로 금리가 4.5나 5를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이제 유심히 보시고 그 금리를 자극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번처럼 확 빠졌을 때는 또 사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하고 다르게 우리나라 PER 뭐 8배, 네. 미국도 지금 한 21배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때 닷컴 버블 무너질 때는 S&P 500의 PER이 44배였거든요. 그리고 나스닥은 한 167배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2월 달에 여기 나와서도 똑같은 말씀드렸지만 그때 6,300 갔을 때 앞으로 이격이 지금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한 번에 조정은 온다는 거죠. 15%짜리 조정은 온다 했는데 바로 전쟁 터지면서 3월 초에 이틀 만에 20% 빠졌어요. 지금 그때 당시에 그 이격이 어느 정도 이제 벌어져 있었다. 뭐 50일 이평으로 보면 한 130 갔었거든요. 네. 지금도 한 133, 그때보다 이격이 더 벌어져 있어요. 네, 이럴 때는 언제든지 또 단기 조정은 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금리라든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조정이 오면 또 사도 된다. 근데 그러면 조정은 언제 오는데? 조정은 언제 오는데? 그거는 사실 이란 전쟁이 언제 터지는지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번에 3월 달에 이틀 만에 그때 3월 3일 날은 아니 9.11 테러 터졌을 때 12.02 빠졌거든요. 예. 근데 12.06 빠졌어요. 9.11 테러 때보다 더 빠졌잖아요. 보다 더 빠졌다. 그러면 왜 3월 달에 그렇게 취약하게 빠졌을까 생각해보면 실적 발표 시즌이 끝나서 그래요. 근데 지금은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우리가 주식은 산책하는 주인과 강아지라는데 주인이 잠시 화장실 가 있는 동안이었다는 거죠. 근데 주인이 든든하게 실적이라는 주인이 옆에 있으면 강아지가 그렇게 놀라서 도망가지는 않았을 건데 그러면 지금 이번에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는 5월 중순이면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5월 말에서 6월로 들어가면 또 실적 공백기가 되고 네. 실적 공백기에는 뭔가 악재가 터지면 또 언제든지 쉽게 10%, 15% 조정은 언제든지 있고 종목은 20, 30%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6월 달에는 그러면 실적 공백기인데 어떤 악재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스페이스 X 상장이라는 저는 큰 악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수급으로 봤을 때.
그거는 이제 펀드를 운용해 보신 분들이 아니면 조금 이해하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 그 펀드를 운용할 때 제가 만약에 100억짜리 펀드를 운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 주식을 운용하든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부터 시총대로 이렇게 사놨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스페이스X라는 2,500조짜리가 쑥 들어와요. 그러면 걔도 사야 되잖아요. 사야죠. 그럼 뭐 100억에서 뭔가 팔아서 사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 조그만 게 상장하는 거는 아무 영향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시총이 큰 게 상장을 하면 그걸 사기 위해서 뭔가 수족관에 상어가 한 마리 들어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22년 1월 27일 날 상장했던 LG엔솔. LG엔솔 100조짜리가 빵 상장하니까 삼성전자 다음으로 2등짜리가 들어왔잖아요. 삼성전자부터 3, 4, 5등 다 빠졌어요. 요 100조짜리를 채운다고. 네, 그런 수급적인 이벤트가 또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지금이라도 쫓아 사야 되나요? 뭐 이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한 달만 좀 참아 보시면 네. 지금 가격에서 한 10% 밑에서는 살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지금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 같은 이쪽에 고객 돈 운용하는 이쪽이 지금 지수 상승률하고 비슷하게는 뭐 가든지 아니면 뭐 좀 이기는 쪽도 있을 거고 조금 못 쫓아가는 쪽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업계야. 지금 오늘 들었는데요. 예. 작년에 지수 상승률의 절반도 안 되는 네, 수익을 기록한 운용사가 네, 올해도 지금 이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포트에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좀 고생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 상반기에 반도체가 없이 뭐 조방원 뭐 이런 걸로 작년 6개월 만에 60% 수익이 난 거예요. 시장은 저 밑에 있을 때. 예. 그러고 나서 제가 이런 종목이 계속 하반기에도 계속 갈까? 네, 좀 그래서 작년 또 9월 전후로는 항상 우리가 조정이 오니까 예. 그래서 여기 나와서도 일단 비중을 좀 줄이고 예. 시장이 어떻게 되는가 좀 봐야 된다. 그 얘기 했다가 요거 엄청 늘어먹었잖아요. 왜냐하면 9월 달부터 반도체가 치고 올라간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허겁지겁 이제 반도체를 이제 쫓아서 예. 사긴 했는데 그래서 지금 보통 펀드 매니저들이 보통 잘리는 게요. 강세장에서 잘리는 거예요. 시장은 못 쫓아가서 하락장에서는 잘 안 잘려요. 맞아요. 하락장에서는 또 왜 안 잘리냐면요. 고객들도 계좌를 안 열어봐요. 맨날 뉴스에서 오늘 코스피가 마이너스 몇 프로 급락을 했습니다. 이러면 계좌 열어보고 싶겠습니까? 오히려 안 봐요. 그래요. 안 봐요. 근데 강세장에서는 코스피가 올해 또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지금 7,400 얼마가 됐습니다 하면 내 계좌 수익 얼마 났지 자꾸 열어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강세장에서 운용사들이 아니 작년에 조방원 갖고 60% 6개월 만에 작년에 6개월 만에. 지금 이게 저도 지금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요즘 주식하는 사람들은 아니 펀드 운용을 해서 1년도 아니고 반년 만에 수익률 60% 같으면 입이 쩍 벌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다들 간이 배밖에 나와가지고 야 60%는 그거 뭐 한 일주일 만에 먹어야지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뭘 하나 잡았다 하면 3배는 나와야 되고 뭐 잘하면 10배는 먹고 나와야지. 이 주식이란 게 이런 겁니까? 원래. 그래서 우리 소장님도 항상 이 과열됐을 때 좀 워워 해주시는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뭐 욕들은 먹더라도 얘기를 아니 근데 할 거는 믿는 해야죠. 구석이 있더라고요. 130조가 아직도 대기 중이래. 고객 예탁금이. 예탁금. 근데 고객 예탁금보다 중요한 거는 심리죠, 심리. 심리가 순식간에 꺾일 수가 있고. 아니 3월달 전쟁 발발 때 저는 여기 와서도 말씀드리는 게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블랙스완이 온 적은 없다. 80년대 이후로. 그래서 이거는 뭐 박연세일입니다 해도 왜 그렇게 하루에 12.6%나 빠지는 일이 발생할까? 그게 신용 때문에 그렇거든요. 레버리지를 쓰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닷컴이 무너졌을 때의 조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 이번 다다음 주 되면 벌써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나오죠. 나오죠. 네. 뭐 살짝 뭐 시장은- 출시하는 거는 좀 일정은 좀 미뤄졌나 보던데. 예. 예. 근데 시장은 갈수록 투기판처럼 되고는 있어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야, 이 장에 뭐 50%, 60%뭐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마음들이 이제 들떠 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레버리지를 쓰게 되고 아, 내가 전세금으로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마음도 들게 돼 있다는 거죠. 들게 돼 있는데 주식은 어쨌든 비싸다는 것만큼 큰 악재는 없고 싸다는 것만큼 좋은 호재는 없는데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20년 만에 오는 83년부터 89년 그리고 2003년부터 2007년 그런 장을 생각해 보면 이번 장도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는 장이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주식으로 부자 됩시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예. 그래, 박 대표님. 그리고 아마 정부도 지금 현 정부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코스피 5천을 갖다가 이렇게 제시했다가 이게 지금 임기 1년도 안 돼 가지고 1년은 넘었구나 이제. 아니다. 1년도 안 됐네. 1년도 안 돼가 지금 7,500을 갔으니까. 그러면 코스닥 3천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아, 그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지금 코스닥의 시총이 660조 예. 660조고 근데 작년에 코스닥이 이익이 영업이익이 얼마 나왔냐면 예. 10조 벌었어요. 10조. 10조 벌었는데 작년에 시총이 뭐 400조 했을 때 PR 40배죠. 네. 지금 올해 코스닥의 예상 영업이익률이 아니에요. 영업이익은 18조? 20조? 네, 예상이에요. 20조인데 지금 600조가 넘었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은 지금 그동안에 이제 코스피는 확실히 저평가돼 있던 게 맞았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지배 구조도 취약했고 주주 환원도 안 됐고 예. 그래서 취약했던 게 제도 개선으로 인해서 제자리를 찾아가는데 코스닥은 아무리 해도 그 실적이 아직까지는 따라오지 않는 장이고요. 근데 코스닥 같은 장이 강하게 가려면 코스닥에 얼마 전에 알테오젠 이런 기업들이 시가총액 1등이었잖아요. 예. 지금 2차 전지랑 바이오랑 이렇게 돼 있는데 그나마 2차 전지는 지금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이 4만 했다가 예. 지금 예. 17만, 18만까지 왔거든요. 그러면서 2차 전지나 LNF도 그렇고 최근에 보면 다 약간 이제 서프라이즈가 이렇게 나오는데 바이오가 문제잖아요, 지금. 바이오가 제발 날 좀 바이오 하고는 예, 있는데 바이오. 안 빠지죠. 반도체 예, 봐야지 안 뭘 빠지죠. 봐. 예. 근데 바이오를 봐야 되는 거는 금리가 떨어질 때. 금리가 떨어질 때고 저도 지난주 5월 어린이날도 지난주 일요일 날 그 바이오 벤처 회사 탐방을 갔다 왔고 예. 지금도 이제 펀딩 받으려고. 근데 펀딩이 옛날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무조건 금리와 연관이 높은데 그래서 저는 코스닥이 마지막에 불을 뿜는 거는 이 금리가 떨어지면서 바이오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바이오가 옛날처럼 허접하지는 않아요, 이제는. 지금 라이센싱 아웃 한 것만 17조가 넘거든요. 예. 그래서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코스닥은 철저하게 마지막 불꽃은 바이오가 해줘야 되는데 그 바이오는 금리가 떨어질 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마디 말씀드려야 될 게 내년도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 3년 차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사계절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라카미 군요가 주식시장 흐름 일념법에서 금융장세, 역금융장세, 실적장세, 역실적장세 했지만 그게 아니라 그 미국 대통령의 임기 동안을 제가 보니까 미국 대통령 1, 2, 3, 4 중에 1년 차 봄이에요. 봄이고 네. 2년 차 갑자기 겨울이 옵니다. 여름이 아니고 여름이 아니고 봄 다음에 2년 차 겨울이 중간 와버려요. 선거를 앞두고 어. 중간 선거를 앞둔 한 3, 4개월에 갑자기 겨울이 와요. 어. 그리고 3년 차 있잖아요. 예. 3년 차가 여름이에요. 대통령 3년 차가 보면 2019년도에도 경기 하나도 안 좋았거든요. 예. EPS 증가 하나도 없었는데 예. S&P 500이 28.8%나 올라갑니다. 2019년. 한번 보세요.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2022년이 중간 선거가 있었던데 안 좋았잖아요. 2018년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올해가 2026년인데 그래서 요 대통령 4년 차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면 내년이 미국 대통령 3년 차고 예. 요때가 여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어쨌든 좀 조심조심 예, 전세금 내가 이걸 빼서 한번 질러 말어 지르지 마시고 참으시라는 거예요. 10월 달까지는 예, 참으시고 보통 찬바람이 불면 질러라는 말처럼 좀 10월 달까지 참으시고 그러면 올해 연말부터 내년 장이 좀 아주 강한 장인데 이때 되면 약간 우리가 강세장에서 돈을 잘 못 버는 이유가 아니 경기가 둔화된다는데 무슨 주가가 올라? 이럴 수가 있어요. 그 경기 둔화의 조짐이 미국의 실업률이 한 4.5, 4.6까지도 갈 수도 있고요. 고유가 지금 고금리에 시달리다 보면 미국 소비 경기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서 경기 둔화 조짐이 내년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도 경기 둔화 조짐이 나오면서 금리를 3번 내리거든요. 예. 2019년도에. 아. 그러면서 불을 뿜는 장이 유동성 장이 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바이오는 코스닥 전체적인 시장의 랠리는 저는 내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그게 뭡니까? 우리 과거에 아까도 보여주셨던 그 차트에 그린스펀 시절까지도 얘기하셨지만 결국은 금리를 내리면 주가가 오르겠네 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는 하도 주가 빠지고 경기 나빠지니까 연준이 금리를 내렸단 말입니다. 사실 복기를 해보면은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내리라는 것이고 중앙은행들은 지금 호주는 벌써 몇 번 올렸고 ECB도 지금 약간 포워드 가이던스가 이제 올리는 쪽이고 이번에 최종적으로 파월이 그거 했던 FOMC에서도 3명이나 그 문구 빼라 그거 어디셔널 무슨 뭐 어저스트먼트 지금까지 계속 내려왔으니까 거기다 추가적인 조정이면 또 금리 인하를 시사하니까 문구 그거부터 빼라 이런 식인데다가 이제 살살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쪽이라서 캐비닛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결국은 내리긴 내리는데 금리를 내려서 뭘 우짜자가 아니고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미국이. 그런데 잘 예. 보시면 21년도에도 제롬 파월 의장이 물가 좀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했을 때 예. 아 이거 뭐 템포러리라고 예. 그렇죠? 일시적인 예. 물가 예. 상승이라고 예. 그때 미국이 금리 올리기 전에 우리나라 먼저 올렸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페드가 언제부턴가 선제적 대응이 아니라 되게 늦어요. 그래요. 예. 그런데 지금 호주도 올리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한은에서 시그널이 나왔죠. 그렇죠? 예. 10년물 국채금리가 2%대에다가 지금 3.78까지 막 지금 올라오고 일본도 10년물 국채금리 계속 올라가고 예. 있잖아요. 예. 글로벌하게 약간 이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닷컴 버블이 무너지기 전에 98년도에 러시아 디폴트랑 이걸로 금리를 내려주니까 시장이 그때부터 확 올라갔는데 예. 나중에 금리를 올리면서 어느 임계점을 터치를 하니까 그때 와장창 무너졌다는 것처럼 이번에 그 금리를 지금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내릴 수 있는 상황은 금리를 내리는 수 있는 상황이 되려면 여기서 물가가 높은데도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은 실업률이 더 치고 올라가요. 근데 실업률이 더 치고 올라가면 그거는 좀 심각해지죠. 네, 그러니까 그래요. 아, 지금 그러면은 다들 지금 뭐 8천 바로 가자. 잘하면 연내 만도 가자 이러는데 코스피가 이제 조금은 숫자가 비현실적인 숫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 박 대표님은 그러면 포지션 운영에 있어서 뭐 추가 매수 이런 것보다는 조금은 지금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겠다는 그런 취지로 들으면 될까요? 2월달 중순쯤에 6천 돌파할 때 당분간 자금 받지 말자. 3월부터 자금 받지 말자.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예. 얘기하고 사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격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근데 3월 달에 확 빠져줘가지고 오신 분들 자금으로 다시 주식 막 샀어요. 다시 샀었는데
지금 이번에 5월 그 말부터 6월 달에는 자금을 또 안 받을 생각이거든요. 6월부터 안 받을 생각인데 그 저는 이제 약간 우리가 전술적으로는 방금 큰 장이 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택티컬하게 야전 사령관 하도 뭐 공중전상 많이 했으니까요. 봤을 때 여기서는 잠깐 기다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 달에는 스페이스X 상장권도 있고 실적 공백기도 있고 그래서 저희 고객분들 자금을 일반 운용사는 펀드나 보면 고객들이 돈을 맡기면 주식 다 사버리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잘못됐다는 생각이거든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펀드 매니저들은 아니 고객이 주식하라고 돈 준 자금이잖아. 그럼 주식 다 사야지. 주식 안 샀다가 올라가면 어떡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그게 기관 투자가는 에셋 얼로케이션을 해서 요만큼 주식에 시장만 이기면 돼라고 맡기거든요. 근데 우리 리테일로 들어오는 개인 자금이 그 개인분들이 지금 주식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아냐고요. 소위 말해서 밸류에이션이라는 그 기본적인 분석이 안 되시고 이거 장 좋다는데 8,500 간다는데 뭐 이런 걸로 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고객이 오셔도 지금 주식을 다 질러야 되는지 아니면 반만 사야 되는지를 그거 틀리더라도 우리가 하자. 욕 먹더라도 우리가 하자. 그래서 작년 9월에는 욕 먹더라도 저희 기존 고객분들은 오히려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뭔가 여기서 좀 줄여놨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이제 줄여놨었고 뭐 다 맞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저희는 일단 5월 말 정도면 현금 비중을 한 30% 이상 만들 생각입니다. 지금도 살짝 만들고 있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로서는 박 대표님 이렇게 설명을 쭉 들으면서 공감 가는 부분이 많은데 아마 요즘 젊은 분들 그리고 최근에 한 1, 2년 사이에 주식 시작하신 분들은 오늘 굉장히 공감하기 힘든 대목이 많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요즘 우리 꼰대들 말입니다. 시장에서 한 20, 30년 있었다. 내가 산전수전 공중전 겪었다가 판파에 지금 바보 되는 장이 돼가지고 그러한데 그래요. 그러나 여기서 한 말씀만 드릴까요? 그래서 이 주식의 경험이 짧은 용대리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용대리를. 예. 그래서 저희 회사는 그래 이 두려움이 없는 용대리를 니네들이 돌격 앞으로 해. 예. 그래서 제가 계속 보고 있거든요. 예. 보고 있다가 저번처럼 자 지금부터 신규 고객은 예. 주식 50%만 사. 요 지시만 하는. 그 정도만. 예. 근데 지금까지는 이 용대리들이 막 하게끔 이런 장에서 운영은 용대리들 잘 쓰시는 것 용대리들 같아요. 해야죠. 예, 용대리가 해야 돼. 우리 같은 사람은 하면 안 됩니다. 자꾸 옛날 잣대나 뭐 이격도 따지고 막 이렇게 사타가는 밸류 따지고 이러다가는 이거 감당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저는 계속 이 닷컴 버블이 무너졌던 그런 장을 경험을 때를 못했으니까. 그리고 소장님, 예. 그때 닷컴 버블 IMF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시장에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 보니까 뭐 90년대 얘기하잖아요. 예. 저 사람 예. 예전에 무슨 6.25 전쟁 얘기하듯이.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제가 용대리 말씀드렸지만 용감하게 주식을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레버리지 포지션은 줄이시는 게 맞다는 거죠. 레버리지 포지션. 그래요. 뭐 벌써 분위기가 박 대표님이나 저나 네안데르탈인 수준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아까 몇 가지 근데 이게 차트를 가면 갈수록 로그 차트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걸 요즘 명목 차트로 보면은 이게 자꾸 손이 안 나가. 근데 로그 차트로 보면 어쨌거나 우상향 적당한 각도는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네요. 오늘 또 바쁜 가운데 또 시간 내주시고 뭐 광화문 앞에서 고생하셨는데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